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화재 사고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로 희생을 당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개요는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27분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장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평화로에 위치한 대봉그린 아파트, 드림타운, 해뜨는 마을 아파트 등 3개소입니다. 피해 현황은 사망 4명, 중상 11명을 포함하여 126명의 부상자와 90억 정도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이재민은 191세대 278명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소방관서와 건축 전문가 합동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표본 점검을 통해 우선적으로 개선 가능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등 화재 안전 관련 법령을 재개정할 때 화재 위험 특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화재 영향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생활 기반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고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한 만큼 이번 화재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재난구역은 재난 및 관리 안전관리 기본법의 60조 하고 시행령에 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의정부시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전례도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4분 사망하셨죠? 한 분은 6층과 7층 계단 사이, 계단? 한 분은 10층 옥상 앞 계단, 네. 한 분은 503호 입구 복도. 10층에 들어있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 상태에서 만약에 탈출을 하게 되면 그 유독가스에 지식되지 않겠어요. 복도에서 돌아가신 분, 또 10층 그 옥상 올라가다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다 유독가스에 이제 그 지식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방서에서 도착하자마자 뭐 이불이나 다른 천을 해서 물을 적셔서 그냥 계십시오 하는 방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옥상으로 대피를 하다든지, 안 그러면 지하로 내려오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대피에 대한 그런 것을 방송을 저는 하는 것이 불 끄는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누구도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 저는 4분이 돌아가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매뉴얼이 없어요. 네? 이런 것이 늘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2009년 5월 서민주거 해결을 목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면서 안전규제를 대폭 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째는 없어도 되는 스프링쿨러, 두 번째가 방화벽 없는 건물 사이, 세 번째가 화재 경보에도 태연했다. 안전교육 미숙이죠. 네 번째가 뭘까요? 소방차 가로막는 불법 주차입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건물 내 하나밖에 없는 비상통로로 소방 구조 인력이 들어가고 대피 인력이 나오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른 소방 대상물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소방시설이나 건축 구조 면에서 화재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조적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와 법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법령 개정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은 나름대로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규제 완화에서 저 안전장관은 이제 할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눈치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규제 풀다 보니까 지금 계속 대형 사고가 터지고 있잖아요. 서울하고 이 문제하고. 이 정권의 최대의 저희 과제로 알고 있는데 소식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2009년도에 완화된 그 건축 및 주택법에 따라서 상당히 그 위험 요소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국토부 장관하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규제를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상의를 했습니다.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규제 완화 확실히 책임져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의정부 화재의 인적 피해가 커졌던 부분은 피해자들의 피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있습니다. 건물 1층 계단 출입구가
화염에 막혀 피난을 할 수 없었고 한 개의 통로에서 소방관들의 진화 작업과 주민 대피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진화와 대피 그 어느 하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참사와 같이 고층형 주거빌딩 화재의 경우 출입구와 비상계단이 화염과 유독가스로 막힐 경우에 대비해 추가적인 피난기구의 설치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 분야의 제도적인 정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세 채가 화재 났잖아요. 두 채는 지금 10층이고 한 채 해뜨는 마을은 15층이잖아요. 해뜨는 마을에는 15층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나머지 두 채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화재가 더 컸다고 봅니다. 왜 10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 안 돼 있는 거죠? 10층 이하는 소방대 출동에서 바로 인명 구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보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소방대가 미확보된 데는 예. 못 들어가잖아요. 소방차가 최소한 이런 그 소방도로 없다든지 대형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만이라도 저는 스프링클러를 10층 이하도 저는 의무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10층 이하더라도 화재의 취약성이나 인명구조 취약성을 감안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 마감재 사용 기준을 강화해가지고 예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 2010년 부산 해운대 골든 스위트 주성 복합 아파트 대형 화재 사고 시에도 알루미늄 복합 패널 사용이 문제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이번 화재에도 해 뜨는 마을이 이와 동일한 공법을 사용했고 관련 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 현재 건축 중이나 기존에 건축된 건물 중에 의정부 아파트와 유사한 공법으로 지어진 화재에 취약한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지금 대책에 전국 규모의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을 하면은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든지 화재보험료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스스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을 고치는 그런 노력이 주민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각도로 여러 방향에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안전에 대해서는 평소에 드릴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 왜 아이들한테 매일 지진 연습하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학교에서 직장인들 항상 지진 대비를 하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나도 피해자가 생각보다 적잖아요. 이런 이제 화재 취약한 건물에 사는 분들은 평소에 가상 화재 연습을 소방관들만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이제 위험한 건물에 사는 분들은 반드시 연습을 시키고 그 대비를 하고 옥상 문은 또 그 안전 때문에 잠궈 놓잖아요. 그거를 이럴 때 어떻게 여는지 그런 걸 주민들한테 항상 인지를 시키고 그 연습하는 방송도 하고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정부 주택가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주택가 화재 사고 안전관리의 문제점, 사고 책임 소재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적과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안전처 장관, 중앙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국민안전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별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시고 기존에 수립된 주거 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안전한 국민 생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